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주식도 아닌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선 실세 의혹,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돌아가고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지 청와대 직접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부터 일종의 이제 대통령 후보의 리스크였고요. 당시에는. 그렇죠. 후보의 그 배우자로서 예, 리스크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그 비선 실세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박관천 행정관께서 만든 단어죠. 이게 제가 이제 그 뭐 비선 실세, 예.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내로남불, 국정농단 이런 단어를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 보고서에 처음 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보고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하는 거고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로남불식,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적인 이러한 그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처음 보고서 남았으니까 뭐 말의 창시자라기보다는 말을 처음에 조합해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받아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된 말인데 예. 비선 실세는 정확히 뭡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을 대통령실의 상황이랄지 집권 여당의 상황에 비선 실세가 있다. 예.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나요? 그 오늘 최 기자님 예. 아침에 북한의 핵의 희문을 앞세운 김여정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우리를 협박했더라고요. 그렇죠. 협박했죠. 네, 남한에 가만히 안 둔다. 뭐 바이러스를 우리가 뭐 그러니까요. 옮기지도 않는데 무슨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만히 안 옮긴다고. 두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북한이 실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민생도 어렵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싸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고 어디서는 핵이 없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예, 예.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근데 이 핵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핵은 내관이 장착된 아주 무서운 핵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핵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럼 이 핵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가 싸우고 있는데 예. 소위 말하는 실세 아니겠습니까? 어느 권력이나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왕국이라는 것, 즉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면서 실세라는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대통령 선거 때도 실세는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 제가 처음에 소위 실세란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잘 먹히는 사람, 즉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세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이 국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인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떠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고 소위 뭐를 잘못했을 때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앞에 비선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 실세.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해가지고 국정을 망치면은 이제 8자가 되는 거죠.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자가 자신의 직무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진행돼 버리면 예, 그 공무가 그렇게 진행되면 그렇죠. 그건 큰 문제이긴 하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선택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마지막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때 제가 어느 신문사설에서 비선실세를 양귀비꽃이라 그랬습니다. 양귀비꽃.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뻐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은 마약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비선실세도 똑같이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을 하면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국정농단이나 뭐 예.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아직 뭐 어떤 드러난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제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예. 지금 현재 어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세이기는 합니까? 그것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글쎄요, 그분들이 예. 뭐 실세니 아니는 제가 현실에 들어가서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보통 비선실세는 뭐냐면은 그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야. 사심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를 보고 어려울 때 나를 내 옆에 있었고 사심 없이 내가 잘 되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국의 대통령을 망치는 거죠. 그럼 예. 지금 윤핵관이 비선실세냐 아니냐? 이 판단은 실은 국민이나 청취자분들이 상식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선이라고 하면 뭐 숨겨진 건데 비선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분 숨겨진 거라고 예. 보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비선이라는 용어는 예. 즉 공식적 직책 완장을 안 차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향력만 있고 책임과 나중에 형사적 처벌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데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장처럼 행세를 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비선이 될 수 있다. 제가 저번에 그 문건에 나오는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라고 그 보고서에 나오는 그 성함 중에 한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밖에서 말이 들리니까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 청와대로 들어와셔가지고 정식 직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부자유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건의를 드리니까 그럼 내가 지금 김동땡 밑에서 예. 비서실장을 하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전에 보면은 그 YS 정부 시절에 박관용 비서실장님도 비서실장 그만뒀거든요. 예. 직원을 하시다가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이 특보로 들어왔습니다. 특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일단 직책을 맡으십시오라고 제가 다 건의를 드리거든요. 왜냐? 공무적인 직책을 맡고 있으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일단 형사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징계 책임도 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를 관리하는 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직책을 가지고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뭐 측근 관리팀이나 친인척 관리팀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처음에 상당히 기분 나빠서 하시죠. 대부분들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예. 그런데도 이걸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 그럽니다. 그럼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사가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워낙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내 뒷조사를 하느냐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반문을 하죠. 예. 자, 정확한 직책에 있으면은 당연히 공직기관에서 공직복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선실세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뒤를 캐면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또 사찰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자에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모함을 받고 민정이나 여기서 내들을 캐고 있다. 그러면 또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를 사심없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야 그 말이야 직책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 사람을 갖다가 왜 그렇게 괴롭혀 당신들 일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조사하는 입장에서 내사나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은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서 과감없이 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하시죠. 근데 제가 직접 뭐 그런 업무를 한 10년 이상 해봤지만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서관급 이상 돼야 되거든요. 비서관 수석 실장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가라면 하루아침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렇죠. 정무직이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예전 어떤 분이 말했던 심기경호라는 것도 필요하죠. 예. 하지만 그렇게 가감없이 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같은 어떠한 대통령 중심제 그것도 뭐 제왕적이라 그러죠. 유교적인 문화가 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힘들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에 예. 연계돼 있던 또는 뭐 후원을 했던 예. 이런 업체가 관저공사 예.
했다. 예. 뭐 관여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법적으로 대통령실은 뭐 수의 계약이고 12억 정도의 계약이면 그냥 원래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계약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예. 정확히 따져볼까요? 물론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곳이죠. 그래서 실은 보안 심사를 다 통과한 업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보면 그 대통령실에 대한 공사나 이런 것은 여러 업체가 하지 않고 해오던 업체가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관저. 김 여사와 예. 관계에 대한 이 관점이 엄청 중요하죠. 대통령이 어. 쉬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테러에 노출되거나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유사시에 대통령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예. 공사하는 사람들 내부 지형을 아끼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 대통령실, 예전에는 청와대죠. 본관 관저의 구조 있지 않습니까? 구조에 대한 것은 최소한 2급 비밀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업체가 여사님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공사를 맡았다. 예. 그럼 일단 이 업체가 보안 심사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보안 심사 통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정권이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내부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잘 아는 지인 업체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그 마치 그거 하는 것처럼 계약을 먼저 하고 보안 심사를 뒤에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대통령 그 측근들하고 가까운 업체야.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보안 심사는 좀 있다가 그냥 진행해. 예. 보안 심사가 오케이 안 됐어도 일단 공사를 먼저 진행해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안 심사가 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에서 대표되는 사람 또는 청와대 대통령실 직접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신원조회를 싹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맡은 기능직입니다. 예. 기술공이죠. 기술공인데 들어와 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가 테러 요소를 심어놓거나 도청 요소를 심어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 이거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실은 예전에 그 녹지원이라고 혹시 가보셨죠? 예, 예. 예? 녹지원에 풀 뽑는 그 아주머니들도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제에서 어떤 업무에 관여한다. 그럼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 났을 때 그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위기관리센터다. 전화로 우리가 예. 지시를 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과거에 2010년대 초반 중반에 메르켈 총리를 한 10년 동안 미국이 도청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청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우리도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도청 사건이 그게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서 났던 그렇습니다.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서초동에 있는 그냥 일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전화로 뭔가를 지시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도 텔레그램이라는 거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비밀 대화방도 아니더라고요. 기지국이 외국에 있죠. 기지국 외국에 있고. 그 외국에 있는 업체는 그걸 다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자, 그러면 예.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일단 텔레그램 사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겠습니다. 예전에 그 청와대라는 거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을 하나 더 지급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비화폰이라 그럽니다. 예. 웅웅 울리죠. 맞아요. 예. 이거는 밖에서 도청이 불가능한 폰을 행정관한테도 지급을 하는 만큼 보안을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뭐 비밀스러운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예. 기지국 외국에서 외국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기지국 본사가 외국에 있는 그러면 거기는 노출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노출됐다는 말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위험성이 노출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위기관리센터하고 상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터지면 예전에 지금 현재 예전 청와대죠. 거기에는 본관 관저가 있고 위기관리센터 벙커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예. 그럼 거기다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 사람, 관계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초동에 이런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놓고 한꺼번에 화상을 틀어가지고 그
지시를 하는 게 또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장치가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게 저는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점이고요. 예. 자, 두 번째는 그 예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음. 세월호 관련 건에 대해서 그때 그 비서실장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근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 상황이. 근데 그게 예. 부적절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셨더라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시면 위기관리센터에서 네. 대통령이 정착을 딱 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합니다. 그럼 일일이 다 지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모든 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라는 것을 국민이 보았을 때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힘들어도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한 표를 뽑은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신뢰감이죠. 예. 예전에 그 오사마 빈라덴 그 작전할 때 예, 그렇죠. 그 뭐고 참모들이랑 다 둘러싸여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뭐 떼제별로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린베레를 했으면 모르죠. 그래도 딱 정착이 돼가지고 상황을 관장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모든 세계의 눈과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걸 봤을 때. 그렇죠. 예. 예. 지금 막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넘치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국토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 여러 사람 지휘를 해야 됩니다. 딱 틀어놓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딱 지휘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전화로 계속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 다장한 통화가 되지만 과연 그런 것이 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또 그것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혹시 예.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예. 그럼 그때는 육군 참모총장한테 전화하고 해군 참모총장한테 전화하고 그럴 수는 공군 참모총장한테 전화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병사령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럴 수는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예. 또 안 되면 또 국민들 어떻게 대피시키라 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물론 그 예상을 못 해가지고 위기 상황인 게 예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옮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다 단점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셔야지 이거를 갖다가 말장난식으로 변명하려고 하면은 국민들 좀 다 압니다. 방송에서 다 말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순위 그만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럴 만한 역량이어서 내가 추천을 했다. 예. 이거 다 지난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다.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예. 예, 어떻게 자, 보세요? 예. 그 이제 청와대가 생성되면은 그 자 기자님 어공과 늘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공무원이 이게 된. 늘상 공무원들은 파견 나가는 거죠. 늘 공무원은 이제 원래 원래 있던 공무원들이 파견 예. 나가는 거 이게 좀 더 어공들 말인데 예. 어느 정부나 어공들이 신 맞습니다. 이 말은 예. 그 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예. 많이 들어가고. 예. 그게 왜냐하면은 예. 이제 신원 기술서라는 걸 쓰거든요. 그럼 어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양력을 씁니다. 그럼 저희 검증하는 팀에서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구 힘으로 들어왔다. 우리도 압니다. 검증하면서도. 검증하면서. 예, 그러면 아 이건 누구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참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렇게 그럴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지분이 있어요? 예, 내가 캠프에 아까 그 실세들의 지분? 내가 캠프에서 얼마나 실세에 따라서 지분이라는 게 있죠. 아. 뭐 5금 몇 개, 뭐 이런 예.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건 내 몫이야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용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의 참모가 누구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비선으로 뭐 지금 나오는 말은 뭐 건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까지 저는 국민이 용인한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 드린다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채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깜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이 문제와 두 번째는 능력과 이 자질. 사람이 예. 뭐 겸직 금지라든가 이런 딱 명백한 공무원으로서 들어갔을 때 명백한 저촉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한간에 나오는 바로는 사회이사를 아직 그만두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고 예.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채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채용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뭐 별정직 공무원이고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지만 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어공들은 나중에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한 명은 뭐 정권이 소위 말하는 정권의 교체 안 돼도 대통령이 끝나면 다 나갑니다. 예. 또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주 이익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년 또는 3년 근무하다가 예. 좋은 자리. 예. 그 공무원 전직을 합니다. 아, 공무원으로? 행안부로 이렇게 전직을 합니다. 아, 그럼. 예. 근데 길도 그게 있어요? 이제 소위 보면은 좀 이렇게 그런 말이지만 예. 4년차가 넘으면 잘 그 티오가 확 줄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예. 힘이 있을 때는 아. 각 부처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고공단까지 지금 하는 걸 제가 이름도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공단이라는 게 이제 고위공무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데 뭐 그거는 어차피 뭐 위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무원 전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적격인지 또는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 이런 사람들과 보통 인수위에서 벌써 작업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로 옵니다. 음. 그럼 그 명단이 여러 가지 자료가 한 사람의 자료가 바인드 하나에 딱 뭉쳐가지고 공직기관으로 옵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검증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여기서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겸직이라는 거 이런 거 알아보고 이 아무리 권력 있는 실세가 추천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하루아침에 새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게 잦아지면은 기침이 잦아지면 결핵 걸리는 감기 걸리고 뭐 결핵 걸린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검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검증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딱 보면 나와 있거든. 양력 보면은 누구누구 보좌관 어디 출신 나와 있거든요. 소위 알아서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예. 담당하는 행정관이 검증 담당하는 행정관이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홍길동 씨 예.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지 해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분은 해명보다는 내가 줄 달고 있으면 전화를 하겠죠. 저번에 뭐 의원님 아니면 누구시면 누구님 제가 그때 추천해 주시가 잘 됐는데 예. 이게 무슨 민정에서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다시 또 전화가 오겠죠. 뭐 비서관이 수석한테. 그렇게 가는구나.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인사검증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뭐 흥결없음, 예. 그다음 부담. 이건 A와 A급, C급입니다. 중간에 B급이 하나 있습니다. 예. 다소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소부담.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이건 어차피 언론에다 보도된 내용이고 예. 검찰에서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 정부의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있었죠. 예. 성접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비서실에서는 3월 1일부터 그것 때문에 내사를 했거든요. 2013년도. 예. 근데 그 이후에 내사가 중단했다는까지는 언론에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럼 내사를 했던 장본인이 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송을 당했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사하는 과정이 참 그때 당시 그분은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예. 고검장이었죠. 예. 조사를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인터뷰를 하시죠.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소위 또 그냥 뭐라 그러나 피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그 인사 라인에서 차관급들을 신속하게 몇 명을 공직 인사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 명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처음에 저한테 시키려고 해요. 이건 제가 검찰에 갔을 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면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빼더라고요. 제가 하면 불가합니다. 네, 제가 이거 맡으면 이건 불가. 왜냐하면 제가 내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불가합니다. 저를 빼더라고요. 다른 사람 맡기더라고요. 근데 다시 그 이후에 차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저는 이제 검찰에 그때 뭐 동부지검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나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인사검증서가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 인사검증서 보니까 다소 부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소부담. 이게 책임을 회피하라는 거죠. 검증하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인사권자가 이제 판단해라. 오다가 내려온 것 같은데 예. 내가 여기서 불가라는 걸 찍으면은 아, 그럼 이제 검증자가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불가라는 걸 찍으면은 책임이 내가 지킬 것 같고 그렇다고 문제 없다고 하려니까 이건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지금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의 뭐 야당에서는 육상실하고 주장하는 예. 그 중에서 이제 검찰 라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직기강이랄지 인사검증이랄지 예. 맡고 있잖아요. 예. 그 검사 출신들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서 또 그렇죠. 한다고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대통령이 시체말로 데리고 있던 검사들인데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됩니까? 뭐 외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죠. 과거에 민정수석실 하던 업무를 우리가 받은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있고 청와대도 있으니까 크로스 교차를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객관적이 했죠. 예. 되지 않느냐. 네. 이론상 저도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상 맞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객관적인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들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눈 가리고 강화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그러면 좋습니다. 인사 검증을 크로스 교차해가지고 하는 검증 체제가 있는데 지금 벌써 장관 100년 대계를 국가 100년 대계를 책임져야 될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하고 어떤 부서는 장관이 두 번이나 임용 못된 경우도 있고 후보자 그렇죠. 내정됐다가 네. 그럼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입니까? 2013년도에 뭐 이것 원래 나온 얘기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뭐 외국 업체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업체하고 유착이 있다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사진 한 장이 탁 나왔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음. 그래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이 처음에 국정을 처음 출발할 때 흔들렸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고자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운용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저는 이런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보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눈치를 보고 차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진법사 논란 예. 관련해서는 예. 대통령실 해명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 뭔가 세무조사 청탁 무마 의혹 같은 예. 거를 하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조심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한테 조심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건진 법사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자, 뭐 참 제가 말을 좀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건진법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또 그분이 예전에 어떤 식으로 뭐 죄를 지내고 했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 그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뭐 문제가 있다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보고를 받아가 조사하고 있다. 아니다. 그럼 조사해 보니까 검은 콩이더라, 흰 콩이더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진법사라고 합시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제가 대통령하고 친한데 아주 친분이 깊은데 막 언론에서 떠들고 그다음에 막 그 정보기관에서도 알아보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저를 갖다가 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기관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역시 힘센 사람이야. 나를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더 비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이건 해줘야 됩니다. 사정기관을 해서 알아보는데 조사 중이다. 아니다. 그리고 하니까 비리가 있다 없다. 그래서 비리가 있으면 처벌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세청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기업에
조심하라고. 기업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 예. 그건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음. 기업이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고 잘하는 게 있으면 정책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지 말고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사람 우리도 이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심해. 잘못하면 그런 뉘앙스가 돼버리죠.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예.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13년도에 실세 비서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대우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우건설 임원자리 한 명을 누가 청탁하는 전화를 산업은행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죠. 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누군데요? 산업은행 이제 그 고위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근데 대우건설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법정 관리를 하는 주채권은행이니까. 예. 누구한테 취직시켜서 실제 취직 문턱까지 갔습니다. 취직? 예. 내부 승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새로운 사람을 그것도 이사라는 거죠. 이사? 예. 근데 그게 나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모든 걸 정상화시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러한 전화 한 통에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큰 프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예. 특히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나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자리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큰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주로 아하.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뜨거든요. 원래 청와대 청와대 전화하면은 청와대 전화번호가 안 뜹니다. 예. 대통령실은 어찌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처음에 그렇게 하냐면은 보안 이유 또는 그렇겠죠. 부정 청탁을 안 받기 위해서 한 건데 예. 발신자 번호 표시는 우리 최 기자님 우리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가 최 기자한테 전화 드리면서 일정 기능을 넣으면은 그렇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문자가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은 즉 여러 가지 수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실세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세들일수록 태양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태양에 노출돼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이 어스름한 곳에 있으면은 이건 정말 국정이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특보라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분하고 친분이 깊다는 걸 다 알면서도 국민이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한테 정식적인 직책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자 건짐업사도? 그러면 꼭 필요하면 써야죠. 예. 그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준다 하면 써야죠. 그리고 책임은 쓰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이론상. 않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은 그래 내가 옛날에는 당신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어. 그다음에 공식적인 라인에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시든가 명확하게 선을 긋든지. 예, 선을 긋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해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요. 취임식 때 헌법에 의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헌법에 의한 선서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겠다는 법적인 선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공식 신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잘라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경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자칫 뉘앙스가 우리도 느끼기로 역시 건진법사가 실세는 실세의 모양이야. 저 양반 비리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분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출신이고 항상 냉정하신 분이고 객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법적인 칼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 안 하고 오히려 기업들한테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혹시 대통령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비선까지 붙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세라고 인정되는 순간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죠. 그 실세 이야기 마지막으로 네. 김건희 여사가
진짜 실세가 아니냐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 아무래도 훨씬 더 대통령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게 혹시 국정에 예. 또는 정책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메시지 전달이랄지 예. 이런 것에 조금 반영됐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선거 캠프에도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있었다고 하고 예.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대통령실로 갔다고 하고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이게 다 겹치는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는 이제 인도 개사과 논란, 예, SNS 예, 이것도 예, 예. 있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존에 아까 늘공어공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그런 어떤 홍보, 예. 메시지 전달, 그 다음에 어떤 사진 찍는 거랄지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그 진행되는 게.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영부인이라는 분이 법적인 어떠한 의무나 예.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하다못해 지방 기초 선거를 해도 배우자가 누구라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은 물론 그분이 영부인께서 약간의 욕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이상한 소문도 날 수가 있고 국민은 대통령 선택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국민이 영부인 뽑니 대통령 뽑는 거지. 저는 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말 안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부인도 같이 뽑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그 AI나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하고 대통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 청와대 본관하고 관저 사이 거리가 걸어가도 10분 하면 걸어가거든.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제에 오면 국정을 운영하시다가 그 긴장감, 텐션과 힘듦이 관제에 와가지고는 제일 경기가 풀리는 시간이죠. 또 경기가 풀려야 되고 그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 예. 영부인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 가족들은 영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배우자가 내 남편 망해라 하고 바라겠습니까? 아, 내 남편이 잘 돼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게 그렇겠죠. 영부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한테 무슨 말씀하시면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 옳은 소리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부인의 취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보면 그렇습니다. 각종 뭐 공공기관, 협회 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임명장이 뭐 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통 그 처음에 취임했을 때 임명장을 주는 자리가 한 수만 개가 됩니다. 아이고, 수만 개나돼요? 예. 예, 저도 그런 자리가 있는지는 저 민정 들어가서 알고 공직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뭐 공공기관부터 뭐 투자기관 어떻게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보통 한 10명에서 인력을 붙여가지고 하는데도 소위 말하는 그 배당받은 건을 예.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에 대한 인사 파일이 몇 장이 들어오냐면은 뭐 세평 뭐 여러 가지 자료 갖고 50장 넘게 들어옵니다. 이거 인사검증 보고서를 행정관 한 명이서 하루에 한 서너 건씩 배당받아가지고 이거 소위 말하는 배당받은 숙제를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검증보고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용만 읽어봐도 200페이지인데 매일 200페이지 공부를 하고 요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정관 안 하고 지금 더 높이 올라갔던 그런 우스갯말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중에서 소위 일부는 좀 이렇게 나중에 대통령하고 같이 어떠한 그 행사라든가 이런 거보다 영부인 쪽으로 행사를 하는 또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뭐 문화랄지 뭐 이런 것들. 문화, 사회 소외계층 예. 도와주는 거 뭐 이렇게 약간 따스함이 필요한 자리는 영부인이 합니다. 수만 개 자리 중에. 그렇죠. 예. 그 자리도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가 됩니다. 아, 그런 자리도 수백 개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그 자리에 장을 뽑는 건 누구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현실이네. 인사의 현실입니다. 그걸 근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 부정하면 안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인사검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하고 공직장에서 하고 자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추천할 사람 추천하더라도 하겠다. 네. 하면 됩니다. 자 캠프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겠습니까? 내가 역 캠프에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고 내가 또 루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 라인이 이 사람 새로 되는 사람의 측근이면은 소위 실세면은 나도 한 자리 나중에 이 사람이 되면 얻을 수 있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뭐 캠프에서 좀 이렇게 아주 높은 간부들이 네. 뭐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일 잘해 추천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부인께 이 사람은 앞으로 주로 물론 국가기관의 어떤 장이지만 영부인 쪽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많아. 그런데 어떤 영부인께서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진짜 보기 싫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따스하고 온화한 미소로 국민들 사나이들 행사에 가가지고 둘이서 서로 고개 돌리고 있으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네. 그리 하더라도 그 기관의 장이 결정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죠. 기관을 뒀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기관만 두고 역할을 안 한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측근비리요? 지금 뭐 그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기능만으로도 사람만 좀 보강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친인척 측근 관리팀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했을 때 처벌할 기관요? 검찰, 경찰, 공수처, 뭐 국세청 얼마나 많습니까? 운용의 문제입니다. 자꾸 자리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용하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 마지막으로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리스크가 있어요. 노문 표절 의혹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문 표절 의혹은 뭐 지금 학계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대에서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만은 관련돼서 뭐 숙명여대 교수가 내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상황에서 대선 전까지 김건희 여사의 계좌 몇 개를 갖다가 지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지금 예. 아직 안 밝혀졌고 예.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대통령한테 맞습니까? 업참만속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제갈량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과연 그렇게 전략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대학교 K모 대학교 아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아니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수분이 상당히 강성이거든요. 예. 할 말이 없고 쪽팔려서 내가 또 국민들을 떠나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저는 국민의 안산으로 참담했습니다. 논문 표절할 수 있습니다. 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논문 심사 받을 때 뺏겼다고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박사 과정에서 저도 한 10차례 그 소위 말하는 그 보이콧을 당했거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예. 이게 좀 뺏기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약간 손쉽고 근데 했으면은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예. 그로 인해서 얻게 된 베니핏이나 자격은 반납하면 다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됐으면 그거만큼 영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번 제 기자님 생각해 보시죠. 뭐 IMF 위기나 모든 할 때 실은 국가도 열심히 했지만 국민들이 금오기도 가락지 내놓고 엊그제 폭우 왔을 때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시민이 뚜껑을 들어가지고 그걸 막 긁어내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정말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영부인도 아니었고 자 영부인으로서 한 행동하고 단순히 기업체에서 어떤 중소기업 대표인데 이 사람이
그 한 행동은 소위 가치 판단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예. 솔직히 뭐 논문 쓰는 사람들 여기서 자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어떤 뭐 교육부 총리는 영어 논문을 갖다가 한글 논문으로 바로 바꿔내면서 논문 싣기도 하고 했는데요. 물론 처벌은 받았겠지만 예. 자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거죠.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즉 진솔할 때 신뢰감을 얻거든요. 예. 사과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기 힘들겠죠. 근데 일반 어떠한 그 여자분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영부인이라는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만일 논문 표지를 했다면 예. 솔직하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영예를 얻는 걸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사법 처리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 국가기관이 또 국가기관의 수사를 맡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목부를 생각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꼬리표 계속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없다면 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공소시효라는 것도 관련자들이 기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렇죠. 기소 당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예. 공범일 경우 그렇게 되겠죠. 계속 이제 시간이 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멈춰지고 없어지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인화 예. 적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즉 마지막 범죄 일시와 기소가 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만 안 되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조국 교수 그 부인분은 피의자 신문조서도 안 하고 즉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소부터 했지 않습니까? 아,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것도 참 보면 약간 뭐고 좀 약간 그때 당시 이해가 안 갔던 게 예. 아무리 급한 사건에도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피의자의 말을 들어보고 피의자가 내 범죄 혐의 시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없이 그냥 증거 자료에 의해서만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가라는 한번 그때 당시 의문도 가졌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예. 고도의 법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뭐 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재판에서 문제없이 통과돼 가지고 사법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내가 뭐 위법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의문점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은 주고 체포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최소한의 형사 절차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이런 건 공소시효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야기가 빠졌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의혹을 우리가 가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다 언론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수사기관이 이걸 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 같으면 그게 아니죠.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최고의 관심과 명예를 가져야 될, 관심을 받고 있고 명예를 가져야 될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인, 완전한 공인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뭐 그 직접 근무를 하셨던 분의 이 뭐랄까요? 그 확실히 분석이나 이런 게 보통 다른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예.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예. 좋았습니다. 예.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